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방암의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수술 중에서도 재건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특히 전체 절제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 한쪽이 완전히 없어지고 평평해지는 거죠. 이게 사실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재건술을 원하시고, 특히 몇 년 전부터 재건술을 하는 게 50%는 급여가 돼서 50%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부담도 많이 줄었고요. 물론 아직은 비싸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원래 가슴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기는 좀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볼록한 모양을 유지를 시켜주고, 또 유두랑 유륜이 없어지는 분들도 그거를 다 성형으로 만들어주고 문신을 통해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쪽 같지는 않지만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건술이 어떤 방법이 있고 그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에 앞서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재건술은 유방암의 예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즉, 재건술을 한다 해서 뭐 재발이 잘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술은 단지 옵션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재건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재건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형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재건하는 거에는 대표적으로 복벽, 배에 있는 근육에 피판을 올려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엉덩이라든지 아니면 등 쪽에 있는 근육과 근육을 덮고 있는 지방 조직을 통째로 떼서 이렇게 유방 피부 안에다가 이식을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자가 조직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 보형물은 말 그대로 백을 넣는 거예요. 수술 후에 피부 아래에다가 백을 넣어서 이렇게 볼록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자가 조직을 이용한 방법은 모양에 있어서 보형물보다 훨씬 좋습니다. 반대쪽 모양이랑 맞춰주는데도 훨씬 더 모양이 좋고,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가 예정이 돼 있다 하면은 사실 보형물을 넣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유방 모양이 좀 이상해져요. 구형 구축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지만, 자가 조직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재건술을 하게 되면 만졌을 때 아무래도 원래 유방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인공 보형물을 넣는 경우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기 가슴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확대 수술을 하는 거는 자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하지만 유방 전체 절제를 하게 되면 지방 조직도 거의 다 날아가고 유선 조직은 아예 남지도 않고 피부 바로 아래 그냥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딱 만져보면 이건 보형물이구나, 이런 단점이 있는데, 확실히 자가 조직을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질감이 별로 안 느껴지고, 특히 복막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진짜 거의 원래 가슴이랑 흡사한 느낌을 줄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보형물을 넣는 경우에서는 빠르면 1시간 반이면 끝나요. 보통은 한 2시간에서 3시간을 넘지는 않는데, 자가 조직을 이용한 거는 심지어는 8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배에서 배 근육을 올린다 했을 때 배 이만큼의 흉터가 많이 남게 돼요. 그리고 수술 후에 일주일 동안은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약간 구부린 채로. 이걸 피면은 배에 많은 조직이 없어진 상태에서 당겨놔서 꼬맸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 뜯어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게 단점이에요. 그러면은 인공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뭐가 좋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유방을 확대 수술을 하면서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가슴이 작으신 분들은 반대쪽 가슴을 확대하면서 이렇게 보형물을 넣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2번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절제를 했을 때 피부의 일부분이 제거가 돼요. 그러고 나서 당겨 놓기 때문에 피부가 처음에는 이게 보형물을 넣었을 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익스펜더라고 피부를 늘리는 역할을 하는 그 익스펜더를 먼저 놓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익스펜더에다가 물을 더 집어넣어서 더 부풀립니다. 그러면 피부가 또 그만큼 늘어나고 또 그만큼 늘어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피부가 어느 정도 늘어난 상태에서 반영구적인 보형물을 넣는 2번에 걸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사실 반대쪽 가슴이랑 누워있을 때는 비슷한데 이렇게 딱 서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큽니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유방이 약간 처지잖아요. 근데 보형물을 넣은 부분은 하나도 안 처져요. 그러니까 그런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비대칭적인 게 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이용해서 했을 때는 나중에 한 10년, 20년 정도 됐을 때 이거를 다시 균형을 맞추는, 대칭을 맞추는 수술을 받는 분들도 꽤 종종 있어요. 그리고 유방 절제술을 하면서 동시에 수술할 수도 있고 유방 절제술을 하고 다른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또 장단점이 있는데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서는 한 번에 끝낸다는 좋은 점이 있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가 있다든지 어떤 다른 치료가 있을 때 그런 거에 조금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바로 하지 못하고 또 바로 하면 아주 좋은 점이 뭐냐면 유두와 유륜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모양이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재건술을 고려를 할 때는 사실 유두와 유륜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늦게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두와 유륜을 제거하고 나중에 재건술을 할 때 유두와 유륜 모양을 피부를 이용해서 그거를 만들어주고 후에 문신을 해서 유륜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